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법을 자세히 보시면 무죄 절차라는 항에서 인권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고요. 그 시정명령에는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횟수 제한 없이 금액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사실상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특징이 뭐냐면 23가지의 대상을 놓고 이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입장과 반대에 있거나 여기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일종의 소수자를 위한 특권법이 되어버립니다. 예. 기존에는 이 차별금지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 넓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종의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요거는 어떤 점이 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른 점은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 공고까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인권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권고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게 시정명령까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 많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평등권의 대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즉,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기회의 평등을 주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보면 여성의 남성의 그런 차별, 또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그조차도 차별이라고 본다든지 여러 가지 평등권에 오히려 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들조차도 일종의 차별 행위로 간주해서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든지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로계약을 무효화시킨다든지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한 걸로 보겠다든지 여러 가지 사적 자치의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그냥 이 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라는 부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성이라는 제도 자체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제도 자체도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위헌적인 요소들이 이 차별금지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두에 앞으로 남은 과정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시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방송이 되었겠지만 한국교단총연합회라든지 또 각 교단에서 반대 성명서들을 많이 내놓으시고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절대 이 대한민국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이미 회장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성 잘 봤습니다. 강사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님은 법무부 법인 저스티스 대표이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강의를 전국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왜 차별법 금지법이 나쁜 법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마이크를 저만 쓰면 되니까 저 마스크를 벗고 할게요, 그냥. 마스크. 제가 다른 분들 마스크 쓰고 하시고. 서울에는 지금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좀 안전하게 보조를 일단 하시고. 사실 방금 우리 박성지 변호사님이 언뜻 말씀하셔서 너무 요약이 딱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문을 좀 알아야 남들한테 설교할 때도 또 왜 반대하는지 알거든요.
다행스럽게 또 제가 올 때 보니까 이 프로필을 보니까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는 본인 종교 자체가 기독교라고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저 고향이 저 다음 주에 이제 벌초라로 가는데 저 고향이 순천이 전남 순천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대전에서 이 나무 앞을 지나갑니다. 저희 순천 매산고등학교에서 순천 매산중학교에서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순천에서 계속했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여기 지나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다음 세대 이 교육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차별금지법은 교육 기회랄지 교육 내에서 차별금지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특히 이제 미션 스쿨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미션 스쿨에 다닐 때는 아침마다 매주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9시에 수업을 시작한다 하면 8시에 50분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5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5분 정도 조회를 하고 9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목인 목사님께서 성경이라는 주제로 또 1시간 정도로 수업을 하고, 단학기는 그때 시간하고 철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은 이제 전체 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당연한 걸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0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사립학교가 간 게 자기가 무슨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추첨해서 뺑뺑이 돌려서 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종교를 강의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가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학생들이 다 수업 공부한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하니까 갑니까?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도 전에 이제 저희들 군대 제가 이제 법무장교 제가 사실 뭐 키가 좀 아담 사이즈긴 한데 저도 장교 출신인데 안 믿기시죠? 네, 안 믿기시니까 아담 사이즈.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맨날 할 때 보면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키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냐 물어보거든요. 목사님들 그 아담이 키가 얼마쯤 된지 아세요? 여기 제가 아담 사이즈라고 남들이 딱 하는데 제가 이제 실증을 보여요. 실증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딱 이 정도 됐다. 목사님들 저보다 크신 분들은 선악과를 먹고 성장 오리만 정확한 선악과 성장 오리만 때문에 크신다니까 얘기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아직 선악과를 못 먹어가지고 조그만해요. 아담 사이즈.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하나의 큰 저한테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방금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혜영 의원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장혜영 의원하고 1대1 토론을 했거든요. 인변에서 토론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냐. 오늘 보면 우리가 박사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성별에 대해서는 예전에 남녀차별금지법인데 지금은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놨고, 또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장애인 관한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에 대해서도 국어기본법도 있지. 또 우리가 다문화 가정법도 있습니다. 문화다양성법도 있죠. 또 국제법이 있죠. 남일법이 있죠. 19개, 20개 다 있습니다. 없는 게 딱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거 끼어넣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양반이 딱 하는데 왜 자기는 복합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냐 했더니 자기는 여성이고 또 장애인이 고졸이더라고. 고졸. 여성이고 고졸이고 미혼이다. 여성이고 고졸이고 미혼이면 다 차별사인데 그것을 한 번에 복합차별을 주장하려고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나는 날려라. 여자들이 키 큰 사람 좋아하냐, 키 작은 사람 좋아하냐. 키도 작아. 난 잘생겼어, 그 대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제 전라도잖아요. 전라도도 그 사람들 또 지역과 출신 지역 가지고 차별해. 야, 나는 전라도고, 키 작아가지고, 그래서 선택받아갖고 이렇게 잘 컸다야. 본인이 생각할 때 여자, 청년, 고졸, 이게 자기는 차별사라고 하는데, 반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은 남성이 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의원들이 비례대표는요, 여자 남자 반드시 홀수를 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용우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남자들은 경쟁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가 항상 홀수분이 넣어줘야 되니까 끼워넣다가 보니까 이제 젊은 여자들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국회의원? 청년은요, 가능성이 엄청 많아. 저는 이제 나이가 벌써 50 넘어버리니까 이제 하는 길이 정해졌잖아요. 청년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혼이면 선택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자기가 그것을 소수자,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면 그건 엄청난 장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차별금지법 장애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하는 거지만 절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속에 홍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지워야 돼.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엄청 홍보예요, 홍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자기를 홍보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이 나오기 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책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6월 24일에 나왔는데 저 돈이 없어가지고 2분밖에 안 가져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들 국회의원들한테 300권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일로 저희들이 PDF 파일로 410페이지를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여기 기독교 회장님하고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씩만 드리고 다른 분들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통해서요. 그래서 이거 누가 여기 연합회장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씩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 파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파일로 드리면 이 PD 이게 핸드폰으로 보시면 눈이 좀 아픈데요. 카톡으로 드리면 카톡을 이렇게 PC랑 연결하거나 아니면 또 주신 분한테 성수님한테 저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하면 메일로 해서 PC에 열어가지고 PC에서 하면 아이고 막 이게 널찍하게 보면 저 책보다 훨씬 크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보지 말고 선택하고 특히 이제 뒤에 Q&A 보면 Q&A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가 이제 한 50일 되거든요. 그것만 읽어보시면 목사님 다른 분들 특히 이제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그러면 또 엄청 많잖아요. 목사님 성경 말씀에 특히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나니 우리 주는 마음에 주시니 마음에 계시니 딱 그거 들고 가지고 목사님 천백분 하지 말라는데 왜 제법을 좀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좀 설명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 만나고 직접 대면하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가지고 알고 있어서 딱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전문으로 들어가서 너무 오래 하면 또 지루하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서론적인 걸 좀 하는데 우리 박세지 변호사가 마침 설명을 잘해서 절대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골로새 3장 11절에는 차별을 금지한다 해서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 절대 교회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 동성애자 오는 걸 교회가 싫어합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동성애를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게요 1년에 안 됩니다. 저희들 주변에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광주 CBS 주관하고 광주 CNB하고 공동 주최하는 방송에 나가는데 그때 제가 탈동성애자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진건 선생이라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요 17살부터 동성애가지고 동성애를 극복하고 돌아오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이현아 목사님은요 23년 걸렸어요. 목사님 되셨잖아요.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46이 됐을 때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개입박하고 또 개입박 일하면서 교회 오고 이것을요 15년 16년은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교회와 또 도역자들과 집 가정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잡고 협력해야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거 1년 했다고 1년 기도했다고 자기가 목사님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고 방관한 것이 정말 차별하지 말고 그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계속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걸 모르는 거지만 언젠가는 돌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힘들다고 포기해가지고 그냥 네 마음대로 편하게 해라. 그건 정말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실 것 같고 또 동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 26절 분명하게 29절까지 30절까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한다고 했으면 목사님들이 또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정말 주변에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죠. 그 다음에 이게 농촌하고 도시하고 있으면 도시가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살고요 많이 걷고 다니고 하면요 괜찮아요. 근데 계속 골방에 수가 있죠. PC하죠 하면요 이게 바뀌더라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여성욕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동성애를 사귀는 건 쉬워요. 동성애. 이성은 엄청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또 힘들어요. 이러다 보면 동성애에 또 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 복지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동성애를 오면 문에서 뭐 이렇게 미워한다. 기독교 절대 해모습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사랑하는 종교예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을 딱 처음에 딱 펴보시면 딱 보세요. 1조 딱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헌법은 이렇게 있잖아요. 헌법 또 보면 여기 1항의 제한 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이 법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잘하셔야죠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해서 목사님을 설교를 할 수 있게 이제 한교총을 통해 가지고 설교문도 예시에서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시켜가지고 성도들한테 해줘야 돼요. 특히 호남 지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이미 학생들은요 학생 인권조를 통해서 또 교과서를 통해서 이 차별, 혐오 표현 또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젠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접근할 때 엄청 우리가 복식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헌법 당연히 헌법 11조에 돼 있죠. 그러나 이건요 전혀 국민이 달라요. 이 헌법은요 이 헌법에 이렇게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서 모든 일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요 이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일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 앞에가 뭐냐 하면 사실은 법관 앞에서 평등하다. 행정부 앞에서 법을 정할 때 평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헌법이고 헌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국가 조직, 행정부와 입법부, 입법부와 사법부 이렇게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또 국민과 국가, 국가는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차별금지법은요 전혀 달라. 이 차별금지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회사의 사장님과 회사의 사용자, 피용자를 규율하게 되고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를 규율하게 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을 규율하게 돼요. 이렇게 대사인 간의 관계를 직접 규율해요. 차별금지법은. 이렇기 때문에요. 헌법의 11조하고는 완전 구분이 달라. 오히려 우리는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사실 헌법에 가면 32조에 34조에 노령, 연소자, 모성애, 여자, 신체장애자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34조에. 그게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사회복지, 사회보장. 오히려 사회보장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해석할 때 헌법의 32조나 34조에 여성을 보호하고 신체장애자를 보호하고 노령을 보호하고 청소년들 연소자를 보호하고 이 조문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노약자들 보면 사회보장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에서 계속 복지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회복지제도, 사회적 약자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32조, 34조, 특히 36조는 또 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한 것이지 이 헌법의 평등권하고는 전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문을 딱 보시면 이제 제한 이유가 이 사람들은 헌법 11조를 주장하지만 전혀 아니다. 헌법 11조는 그것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국민을 차별하지 말라 했어야 하는 국가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는요 경찰력을 두고 있고 법원을 두고 있고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어서 국가가 국민에게 차별을 하는 법을 만들거나 또 차별하는 행정을 하다면 그럼 법원에서 치르시고 헌법재판소 가서 그런 법을 위헌법을 심판시키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대신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납세료와 병역금을 부과한다. 우리가 나는 병역금을 이행하고 납세를 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신들은 우리를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헌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과 국가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이제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일단은 예. 그렇죠. 헌법 전체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그 관계가 예. 그리고 헌법에는 국민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헌법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아, 근데 국민 간의 관계는 이제 헌법 37조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헌법 37조라는 게 뭐냐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막 자유를 보장했다가 이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법률로. 그걸 37조 이후로. 그래서 이제 국민에서 법률을 제한해. 그래서 민법을 딱 만들어. 그럼 이제 민법이 딱 생기면 그 민법이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헌법을 딱 만들어. 헌법에서 근장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이러하지 말라. 여기 이제 국민의 자유를 헌법으로 딱 제한합니다. 이걸 법률을 헌법 37조 2항으로 딱 만들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국민과 국민 간의 관계, 사인 관계, 사적 자체는 이제 규율하겠죠. 그 민법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을 규율하는 법이 있냐 하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법 28조의 언론의 자유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언론 출판 자유하면서 밑에 뭐라고 했냐면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타인의 명예나 자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이 기준이 있거든요. 이 조문이 직접 국민에 대해서 자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그것은 직접 자유를 규정한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것은 국가가 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그 언론의 자유를 이 제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이걸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 영역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제한을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24조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직접 자유. 그리고 근로기본법 34조에 36조에 이제 우리 근로기본법 있잖아요. 근로기본법, 그건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근데 그것은 헌법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법률을 정해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근로기본법을 주고 근로기본법을 주고 노동기본법을 주고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법률로 보호한다 해놨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법은 법률로 보장을 해주면 이제 근로기본법 노동사법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이제 사회적 기본법은 직접 헌법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기본법, 근로사법은 국민에게 직접 권리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맞춰가서 좀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은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사회적 효력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민법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면 민법의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이 조문에 다 나와요. 그 내용 자체가. 한번 보시죠. 5쪽을 보시죠. 5쪽을 보시면 우리 헌법 5쪽을 보시면 이 법은 참여정치법에 이제 부처적 내용이죠. 이 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하고 차별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보세요. 헌법상 평등권을 보완되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이다. 이 사람들이 헌법 11조를 가지고 다 해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10조를 가지고 해요. 이렇게 헌법 11조를 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헌법 11조 이렇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될 것을 이제 사회한테 떠밀어버린 것이죠. 헌법의 보장은 헌법 뭐라고 되냐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에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헌법에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일단 국가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기본적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을 딱 줬는데 이제 이 헌법을 딱 차별금지법은 이 국가의 의무를 사인과 사인 간에 부과해요. 옆에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죠. 이게 차별금지. 엄청 무서운 법입니다. 보세요. 이제 2조를 보세요. 성별. 성별을 여성과 남성 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분류하죠. 여기 우리 이거 어차피 이거 책 어디 가져갈 거 아니니까 보통 끓여가지고 제가 표시한 것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의 동물을 취하죠. 분류할 수 없는 성은 도대체 분류할 수 없는 성인데 도대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몇 개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남성과 여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이 하나나 그 사람들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젠더라고 젠더. 젠더가 몇 개냐? 그럼요. 다음에 혹시 그 사람들 혹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물어보세요. 당신들 남성, 여성 분류할 수 없는 성, 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도대체 몇 개냐? 이게 제3성 하나를 말하냐? 근데 젠더를요, 한 31개 인정한다고, 미국이. 구글에서는 51개 인정한다. 영국에서는 71개 인정한다. 그럼 여러분들 말할 때 31개를 인정하면 거기 남자, 여자 빼면 29개의 젠더를 인정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이렇게 인정한다 그래요. 분류할 수 없는 성이 31개 하면 뭐 이렇게 에이젠더, 팬젠더, 젠더 플루이드, 막 엔티젠더 해가지고 젠더라는 이름이 붙이기죠. 20가지 되고 또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하고 안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9가지를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인정하면 31개죠. 뒤를 쪼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 지향. 한번 보세요. 성적 지향.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 능력,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사실요.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요. 헌법에서 볼 때는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신분은요. 눈에 보여요. 성별.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성적 지향이 아니고 가능성에는요. 가능성이 눈에 보내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차별을 안 하고 차별할 수 있냐. 이거요.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이야 등. 등이 많아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등을 열었고요. 아주 괴롭혀요. 왜? 방금 보세요. 양성의 등은요.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성의 등 그러면 남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등이라면요. 이 등이 소위 말하는 범성이라는 게 있어요. 범성이. 범성에는 뭐냐 했더니 물어봤더니 양성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면 등이 뭐냐? 범성이 그러면 뭐냐고. 자기들은 성이 여러 개다. 젠더다. 그러니까 양성이 그러니까 남자만 좋아 여자 좋아서 이렇게 두 개였다 생각하냐 두 개만. 근데 이 사람들은 등에다가 범성을 넣으면요. 방금 말씀한 38가지, 31가지를 다 좋아할 수 있다는 거야. 31가지. 아니 범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폴리아모리. 다자성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폴리아모리라는 말을 객관적으로 잘 안 들었는데 이 등에는 범성이 들어가고 범성이라는 건 아까 말한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여러 가지 넣으면 이게 다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여자도요. 같은 여자를 안 봐. 젠더가 달라. 이 여자 뜻이 젠더가 다르고 이 여자 젠더가 달라. 이 남자 말한다고 같은 동성애자인데요. 이 남자 동성애자가 젠더가 달라. 이 남자 동성애 젠더가 달라. 이게 범성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범성애 폴리아모리 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생소하시죠? 인터넷 같은 데 폴리아모리를 쳐보면요. 네이버에 쳐보면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엄청나게 유명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보다 더 많은 용어가 폴리아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되게 있습니다. 제가 한동대에서 제가 이제 한동대 폴리아모리 한동대 사건 혹시 들어서 한동대? 한동대가요. 한동대에서 학생을 징계를 했거든요. 그 학생이 상님 아들이에요. 그 학생이 여기 이제 레지멘트를 데리다가 학교에서 손수주하고 강의라고 해가지고 페미니스트 강의다 그래서 강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니까 그 친구, 그 회의를 주도했던 친구가 남자인데요. 폴리아모리가 뭐냐니까 이게요. 한 여자가요. 페미니스트 하던 여자들이 처음에는 남자들을 혐오해가지고 결혼 안 해. 그러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요. 젊은 여자들 2명씩 되고 사. 20대 후배들, 20대 애들. 그래서요, 20대 젊은이들은 성매매를 걸리면 요새 성매매 하면 남자들이 다 걸리잖아요. 그때 막 갔다 왔다 하고 젊은 애들이 2명씩, 3명씩요, 짝을 지어가지고 나이 많은 페미니스트 30대 후반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용돈 받으면서. 이게 대유행이에요. 그걸 폴리아모리라고 해요. 다다스라고. 이게 범성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요, 돈을 안 들이고 누나하고 해서 좋고, 누나는 젊은 애들 2명, 3명씩 해서 좋고. 이게 젊은 층한테 유행이다, 유행. 몰랐죠? 인터넷에 목사님 들어갔었는데, 야, 폴리아모리가 도대체 뭐냐? 찾아가지고, 절대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 폴리아모리는 엄청 사탄적인 용어예요. 걔들이 그걸 이야기하자면, 걔들이 그걸 공부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요, 링크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말로는 알고, 그냥 다다성에 여러 명이 좋아하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사람한테 풀이할 때 여러 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다고 이렇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청년들한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청년들이 그걸 배워. 딱 찾아가면요, 그 찾으면 그 사이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게 다 있다고. 책도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폴리감이에요, 폴리감. 그게 뭐냐면, 일부 다쳐, 다부 다치고, 폴리아모리는 다다성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다.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동성애를 계속 부린다. 기독교 국가에서 일부 일체제를 무너뜨린 것은 젊은이들한테 요 동성애를 퍼뜨려가지고 이 차별금지를 만들면 자동으로 일부 일체제를 더 날아간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차세대 인권으로 폴리아모리가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일부 일체제에 대한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부다체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부다체제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부 다체제를 하고 있는 일부 1처, 일부 2처, 일부 3처, 일부 4처까지는요 자동스럽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영적 전쟁이 동성애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는 한국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오면 이슬람들이 다 먹는다. 이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보세요.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을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정하는 성과 타인이 인정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화를 말한다. 이 성별 정체성이 있어요. 영어로 젠더 아이덴티티 쓰세요. 젠더 아이덴티티.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남자, 우리가 어떤 정말 남자같이 생겨서 남자 옷인데 자기가 볼 때 옆에서 볼 때는 타인이 인정하는 성과 불일치해. 그래가지고 야 청년, 너희는 청년 아니면 저는 청년이에요.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잘못 호칭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외모가 여성 같고 아가씨였는데 딱 보면서 나는 남자요. 왜 아가씨라고 불러요? 그러면 차별금지 위반이야. 호칭부터 벌써 he, she가 없어져. 우리가 볼 때는 he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은 she, 나는 she입니다 해버리면 그러면 차별금지 위반이 되는 거야. 호칭을 잘못 부르면. 그래서 요새는 she, he를 없애고 z였다는 z, J-I-E she가 아니고 he가 아니고 z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she가 아니고 he도 아니고 그래서 J-I-E 스펠링 J-E 얘들은 요즘에는 다 she 안 그래. she, z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제 옥스퍼드 다 하셨습니다. 지금 다 J-I-E 이렇게 씁니다. she 안 써요. 이렇게 성별 정체성 호칭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조가 계속 봤었죠. 중요한 건 3조에 3조. 그러면 8조로 2조가 그 조별 설명을 쭉 하고 3조로 가면 이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해가지고 우리가 8조 넘어가면 3조가 있습니다.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이제 요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차별입니다. 차별의 정의를 갖고요. 어제 3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조 1항에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보의 어뢰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또는 동물을 말한다. 가지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과거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책 의견, 형의 효력이 실린 전과, 성적 재앙,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이게 이제 21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23가지죠. 이게 23가지라는 거예요. 이 23가지를 성별 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전문을 읽을 때 성별 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23가지 항상 떠올라요. 성별 등이라고 써있으면 이 23가지를 올려서 해석을 하든 성별 등이면 성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23가지를 다 묶어서 성별 등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별 등을 이 참여교집을 해석할 때는 이 23가지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성별 등 하면 종교도 들어있구나. 성별 등 하면 여기 학력도 들어있구나. 성별 등 하면 임신 출산도 들어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별 등이고요. 또 중요한 건 어느 영역에서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 집단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금까지 우리 헌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국가는. 그런데요 여기다가 딱 집단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인하고요 법인을 개인에게 준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인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하면요 개인에 준해서 인격을 해줘. 법인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것은 법인에 준하는 단체라고 해요. 단체. 이 단체와요 집단은 전혀 달라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단체는요 법인과 거의 준하는데 등록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하면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등록을 해요. 단체 등록. 그래서 세무서에서 우리가 등록을 하면 단체 등록을 해줘요. 교회를. 그럴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단체는요 첫 번째 의사결정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공동의회랄지 또 침례에서 사무처리가 있어요. 그리고 재직기가 있든지 의사결정 기관이 있어야죠. 집행기관이 있어야 돼요. 집행기관. 담임 목사가 집행이에요. 집행기관.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자회를 줄 수도 있죠. 우리 교회 회사 이사회처럼 이렇게 집행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단체 요건이. 그런데 이 집단은 그냥 무리만 있으면 집단이에요. 성별, 여성과 남성 집단이에요. 학력, 대학원을 나온 사람, 고졸을 졸업한 사람 집단이에요. 성적 지향, 동성애와 이성애자 집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성소수자도 양성애자와 이성애자 집단이에요. 이 집단만의 분리.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집단이라는 걸 딱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집단이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법의 개념에서는요 단체로 생각하고 이 소수가 모여있고 아니면 적어도 집회 결사가 되는 결사 정도 되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이 집단을 갖다 안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딱 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에 딱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이 목사님들 설교가 우리 이제 뭐 보통 하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동성애 비난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동성애 비난 설교를 어떤 분이 했다. 이런 설교가 동성애 비난 설교예요.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청년들을 두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는요 부모 곁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게 청년들 이게 우리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출산율이 최고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청년들 결혼 좀 하세요. 얘도 많이 하세요. 딱 했죠? 이 설교를 했어 청년들한테. 근데 그 유튜브를 딱 보면 동성애가 나는 애를 못 낳아. 왜 목사님이 남자 여자만 결혼해라고 해? 동성애자들이 충격받다. 그러면 나는 충격받다. 여기 딱 뒤에 늘려보세요. 그쪽 보세요. 그쪽 4호에 나와. 제1호 강목의 영역에서 성별명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그러면요 종을 뭐요? 성별 등. 이 등이 아까 보면 23가지 다른 나라였죠. 그리고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등은 그냥 예컨대 예쁘가요. 등.
적대적 오해에서 환경이죠. 이건 교회는 그냥 항상 동성애자들 자기 뭐하나 청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동성애 결혼은요 청년들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게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안 했지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거야 동성애자들한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침해했어. 동성애자들의 존재를 부정했어. 해가지고요 동성애자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다 돌려. 1000명이 돌려? 10,000명이 봐? 그럼요. 10,000명이 10,000명은 너무 기준이니까 너무 놀라니까 1000명. 1000명만 딱 목사님 돌렸죠. 1000명이요. 이 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소송합시다. 그리고 1000명이 100만 원씩 청구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돼요. 이 집단이라는 게요. 제가 좀 뒤에 가면 왜 이 집단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게 되버리냐. 대형교회요. 목사님 설교해요. 한숨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목사님 처벌하지 않았어요?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처벌은 한 번도 안 거예요. 처벌에 목사님 교회 설교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속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처벌하지 않는데 그건요 하나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요 목사님 설교 딱 대형교회 설교 유튜브에 딱 뜨잖아요. 유튜브 딱 돌려가지고요 막 자기 돌려봐. 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1000명 모으세요. 10,000명 모으세요. 야 10만 원씩만 청구하자. 10만 원씩 청구하면 10,000명 청구하면 얼마예요? 자 계산해보세요. 인체 목사님 10만 원 하면 10만 원 하면 10억인가? 한 10억 넣죠. 그럼 10억도 와. 그러면 100만 원씩 청구해 10,000명. 그럼 얼마 돼요? 100억 되겠네요. 이렇게 돈다. 이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가나다라고 했어요. 가나다. 고용에서 재활영역 시설 등의 공급에 이용해서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해서 행정서비스 제도 등에 이용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방금 여보세요 이제 아까 4호에 보세요. 그쪽에 보면 야 근데 거기 맞는데 목사님들을 가지고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치적 고통을 줘서 목사님 설교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앞에 제1호 강목의 영역에서 여기 안 들어가 이렇게 주장해. 저기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법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언론에 분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들 설교 처벌되지 않습니다를 첫 번째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기자들이 목사님들 설교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 처벌받는다는 것은 간단할 수 있다 해가지고 JTBC에서 팩트뉴스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설교는 처벌되지 않는데 해가지고 우리 진영에서도요 감독을 많이 붙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보니까 육체 목사님 잘 해가지고 우리 남은 게 될거 옆에 보냈던데 여기 요거 다 들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오늘 포인트 이게 요새 이거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딱 일면을 보세요. 반동성애 설교에 대한 정의당 참여적 입법안의 법적 책임 요약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장은 반동성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가 이제 반동성애 설교라는 예컨대 한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불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위반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처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처벌이라는 용어가 이거 장난을 쳐요. 처벌이 있다 뭐냐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여기 보세요. 4가지 영역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고용이 아니다. 재활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 이런 게 아니다. 교육기관도 학교도 아니지 않느냐. 행정서비스는 더더욱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 여기 안 들어가네. 우리가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큰 대형교회에서는 고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전라도 같은 데서 목사님하고副목사님하고 둘밖에 없는데副목사님 고용이라고 하나? 사례 정도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용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副목사님이 네 고용되냐 근로자냐 그러면 저는 고용 근로자 아닌데 얼마나 고용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직원들 행정직원에 있는 큰 교회들은 다 하죠.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면 직원 엄청 많겠네요. 그러니까 고용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적용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요 아니라고 해. 근데 혹시 여기서 목사님들 다전 전해주세요. 이 4가지 영역의 교회가 들어간다.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하는 것은 목사님들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예배당에서의 반도를 설교했고 첫 번째 딱 해놨죠.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삼촌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이거 안 가지고 계시지만 이거 다 보시고 첫 번째 딱 문장 뭐라고 됐습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해놨고 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나무의 시설에 해당하고 이렇게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 3조 1항 1호 가 나 재화용역 시설이죠. 재화용역 시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재화용역 시설을 해놓으면 아무도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재화용역 시설 그러니까 교회가 안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교회 종교 시설이에요. 문화 시설이에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요. 건축 시설이에요. 오늘 소방 시설 다 따랐죠. 요 교회 짓고 나면 소방청에서 와서 이거 해야 안 해요. 구청에서 나와서 건축을 해야 안 해요. 다 시설이 이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속아가지고 재화용역 시설 안 들어간다니까 목사님이 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시설에 해당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용자 보통을 해석하면 시설물의 이용에 해당해. 이 법에 보세요. 26조 이 조문에 이 법에 26조 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여기 보면 26조가 어디가 있냐면요. 16조를 보세요. 16조. 이 페이지 16조. 네, 이 책의 16조 그러면 26조가 있거든요. 이 노란 책에 26조 맨 하나에 있습니다. 그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설물의 접근, 이용, 차별이 있죠.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교회는요, 이 교인들의 초유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아니야, 목사님이. 시설물의 관리자야.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정관이나 노예나 교회 헌법 보면 목사님들이 관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치재단에 침대교나 같은 감리교 같은 유치재단에 다 있잖아요. 유치재단에 있으면 개별 교회 목사님들은 관리자예요. 그러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등이라는 것은 아까 23가지가 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이 이용이요. 이용에 있어서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만 교회에 들어오지만 이런 이용이 아니에요. 이용의 영역이 있어요. 이용과 관련해서 차별, 이 차별이라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주면 여기 다 들어가. 26조 시설물에.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이용자 고통을 형성하는 거 시설물의 이용에서 차별금지조약, 차별금지조약 법 제26조에 들어간다. 응? 따라서 재화 영역 시설 등의 영역에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3조이랑 4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된다는 건 아니고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사가 해석하면 어떡하면 돼요, 목사님? 다행히 우리는 그때 이 국가인권위원장이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딱 법이 만들어져 아니고 그런데 고소 딱 고발하니까 이렇게 딱 판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거. 그 밑에 보세요. 동성애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요, 여기 아까 다시 3조 보시가지고요. 3조 9쪽에 보시면 3조 5회 여기 보시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 이게 있잖아요. 이 5호는요. 제1호 강목의 영역에서 있어요. 영역 제한이 있어요. 대신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있어요. 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면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이제 다음에 제가 차별금지법 증명책이기 때문에 이 합리적 이유를 증명책을 전환시켜버리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소송하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걸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설교에 충격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합리적 이유를 반대로 돌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이유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설교한 사람이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있으란 말이야 사실. 그리고 딱 빼야 돼.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있죠. 집단이 아까 말했죠. 야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이야 하면요. 아닌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적 환경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또 광고에다 포인트를 둬가지고
야 이거 목사님 설교는 광고가 아닌 것 같은데 광고의 포인트를 또 생각해요. 그러나 광고의 포인트를 줘도 이 광고를 찾아보면 표시 공정화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광고냐? 저 사용해요. 광고의 정의가요. 뭐가 광고냐? 방송통신을 이용하거나 5개 광고를 이용하거나 또 뭐가 있냐면 전기통신 시설을 이용해서 세상에 널리 알리는 광고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광고해요. 마이크를 딱 쓰면 이거 광고입니다. 그죠? 법이 그래요. 이게 전기통신 시설이야. 전기통신 시설의 해석을 무선이나 유선이나 광학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음향이나 문자나 이런 것을 보내가지고 통신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데 보면 되게 중요해요. 공직선거법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와가지고 선거 후보자하고 인사시키잖아요. 마이크 주면 안 돼요. 마이크를 목사님이 갖고 있고 마이크 목사님이 말씀해도 되죠. 근데 후보자가 마이크 주면 우리가 잘못하면 선거 위반 누군가가 거기서 다른 당에 보면 시비면 안 돼. 그 사람이 목소리를 하게 자. 아저 몇 분은 이렇게 그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마이크 주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그래서 이 합성 장치를 주냐 안 주냐가요 공직선거법 되게 중요해요. 이게 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마이크 안 쓴 사람 있어요? 여기 광고야, 광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광고가 들어갈 수 당연히 들어가고 전기통신으로 설령 나는 묵성을 했다. 묵성은요 여기 표시해요. 이거 보면요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죠. 요걸요 해석을 할게요. 불리한 비율을 표시하거나야 오와야 와 또는이야 또는 여기요 불리한 비율을 표시하여 저장하는 광고행위 표시하여 저장하는 광고행위하고요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행위는 천지 차이 우리 법률가들한테 또는과 and는 그래서 여기는요 불리한 비율을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요 불리한 비율을 표시하는 행위 속을 하면요 이 표시를 우리는 표현이라고 해요. 표시가 표지판에 있는 표지판의 표지하고 표시는 또 달라. 표시는 표현이야. 우리는 의사표시, 의사표현. 그럼요 말로 하는 표현이야. 그런데 뭘 표현하냐면 앞에다가 등을 붙여야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페이지의 거부만 했으면 돼. 왜?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등은 예시. 그러면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야 특정 성별 등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페이지의 거부만 있으면 불리한 비율을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왜? 등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도 많아.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제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게 이름 써있을 뒤에 감수장 됐죠? 이분들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 저처럼.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면 동석경제 앞으로 놓으면 동석경제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페이지 그 불리한 비율을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광고행위에 3조 1항 5호에 해당되는 가능성을 비자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이거 달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당이나 저희 체계 부자들 정말 안 됩니다. 목사님들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그리고 또 교회 설교는요 문화야 문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문화가 뭐냐 했더니 처음에 시선이 없어요. 재화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시선이 있으니까 좀 쉬웠잖아요. 시선을 딱 없어요. 재화 영역. 내가 처음 왔던 중학교인한테 물어봤더니 사회책이 나오죠. 재화 영역 뭐냐 했더니 재화는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리고 그에 대체되는 것이 영역이다. 만들 수 없는 것.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노동자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이 재화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재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기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재화에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자유재와 경제재가 있는데 예컨대 공기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재가 있다면 공기가 재화냐 아니냐 공기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재화가 있다면 이렇게 들으면 사회책들이 천재 대백과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 대변가사냐 천재는 야 이렇게 소리했다. 공기가 재화냐 아니냐 물어보면 뭐라고 써야 돼? 아니라고 하면요. 그 천재 대변가사는 잘못한대요. 얘를 잘못한 거죠. 공기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유제가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유제가 재화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공기가 재화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겠죠. 만약에 공기가 재화에 안 들어갔다면 그 천재 대박가사는 얘를 잘못 듣네요.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소송을 걸어 그러면 내가 재화를 공기를 재화라고 나는 이 책을 보고 재화를 공기라고 재화가 된다고 썼는데 틀렸다고 선생님이 하면 이 대박가사들은 잘못한다고 소송을 걸겠죠. 이런 거라고. 나는 공기도 재화에 들어가겠네 라고 하겠더라고. 그것을